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더백입니다. 요즘 AI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제 개발 몰라도 AI한테 말만 하면 앱이 만들어진다? 물론 틀린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발 개념을 1도 모르는 사람이 AI한테 그냥 말로만 해서 서비스 수준의 개발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으로 바꿔보면 저는 명확히 아니오라고 답하겠습니다. 초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AI야,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앱 만들어줘. 그리고 결과를 보면 처음엔 뭔가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조금만 수정하려고 하면 코드가 꼬이고 디자인이 무너지고 기능이 어디서 어떻게 연결됐는지도 전혀 모르게 됩니다. 반대로 개발 경험이 있는 고수는 AI를 다르게 씁니다. AI에게 바로 코딩을 시키지 않고 먼저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이번 시간은 같은 AI를 쓰더라도 초보와 실전 개발자가 어떻게 다르게 사용하는지 상황별로 비교해서 초보 AI 개발자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간은 AI 병렬 연결, 헤르메스, 하네스, 랄프, 고일 등과 같은 AI 스킬 사용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패키지 스킬 사용법을 알고 진행하면 보다 효과적일지 몰라도 그것은 초보자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특히 문제는 초보자들이 잘못 사용했다간 오히려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패키지는 토큰을 아끼기 위한 설정인데 토큰 소모가 극악으로 치닫기 때문에 일주일치 사용할 토큰을 단 하루 만에 소모해서 토큰 제한이 풀릴 때까지 손가락만 빨고 지낼 순 없죠. 실전에선 사실 AI 병렬 연결, 하니스 등을 사용한 AI 바이브 코딩 개발보다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초보자들에게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력을 쌓으신 뒤에 AI 병렬 모드, 하네스, 랄프, 골 등과 같은 기술적 스킬을 감을 익힌 뒤 적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스킬이 아닌 어떻게 AI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내 의도에 맞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을지 실무 중심으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초보자는 보통 이렇게 시작하죠. 나 커뮤니티 앱 만들어줘. 채팅 앱 만들어줘. 인스타그램 같은 앱을 만들어줘. 예쁘게 만들어줘. 문제는 이 지시 안에는 앱의 목적도 없고 사용자 흐름도 없고 화면 구성도 없고 데이터 구조도 없죠. 또한 우선순위조차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시하는 상사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일하기 싫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AI는 자기가 알아서 추측합니다. 문제는 AI의 추측이 내가 원하는 서비스 방향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나왔는데 내가 원한 앱이 아닌 경우가 많은 거죠. 반대로 고수는 AI에게 바로 작업을 시키지 않습니다. 먼저 AI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코드 에이전트에 플랜 모드가 있지만 코드 에이전트는 사실 딱딱하고 융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챗GPT나 클로드에게 직접 대화로 의사소통해서 기획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일단 챗GPT로 가서 이렇게 프롬프트에게 실서비스하고 싶은 플랫폼을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내가 만든 앱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심리를 진단할 수 있는 AI 진단 커뮤니티 앱이야. 이 앱의 MVP 기획서를 MD 파일 형식으로 만들어줘. 포함할 내용은 서비스 개요, 핵심 기능, 화면 목록, 서버 데이터 구조, 사용자 권한, 개발 우선순위, 테스트, 체크리스트야 라고 말이죠. 여기서 MD 파일이란 마크다운이라 불리는 파일로 간단한 기호를 이용해서 글을 구조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문법의 일종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메모장이나 워드, 한글 파일 작업은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죠. 이때 텍스트만 쭉 작성하지 않습니다. 텍스트를 보다 읽기 쉽게 색상도 주고 굵기, 밑줄, 이모지 삽입 등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문서 작성 방식이 바로 마크다운 형식이라 이해하면 됩니다. AI도 결국은 일반적인 지시 텍스트로만 명령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독성이 좋은 마크다운 형식으로 지시문을 만들어 제공해주면
더욱 내가 원하는 앱에 가깝게 AI가 작업을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GPT로 만들어진 MD 파일을 프로젝트 워크스페이스 특정 폴더를 하나 생성해서 그 폴더 안에 넣습니다. 그 다음 코덱스나 클로드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워크스페이스 폴더 경로 레퍼런스 폴더 안에 MD 파일 기준으로 개발한다. 우선 전체 앱을 한 번에 만들지 말고 우선순위 1번에 있는 작업을 먼저 구현해라. 반드시 작업 전 관련 문서를 먼저 읽고 너가 설계한 작업 방식을 나에게 설명한 뒤에 내가 허락하면 작업을 진행해라. 라는 식으로 말이죠. 정리하자면 초보자는 AI에게 구체적이지 않은 인풋을 주고 높은 아웃풋 결과를 요구합니다. 고수는 AI에게 명확하고 정확한 작업 기준을 먼저 제공해서 개발하려는 프로젝트의 전체 구조와 틀을 먼저 잡아준다는 거죠. 결국은 AI 바이브 코딩에 실패하는 초보는 기획이라는 단계를 무시하고 AI와 협업이 아닌 일방적인 지시만 하기 때문에 AI는 기준점 없는 결과물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기획 단계가 끝나면 다음은 UI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초보는 당근마켓 스타일의 멋진 앱 디자인 작업을 진행해 라든지 토스 앱 스타일 디자인인데 녹색 컬러 스타일로 앱을 예쁘게 디자인해줘 라고 AI에게 보통 지시하죠. 꼭 초보가 사용하는 형용사와 부사 표현이 있습니다. 멋지게, 예쁘게, 우아하게, 고급지게, 깔끔하게. 과연 AI는 이 단어를 한 번에 이해하고 원하는 결과물을 줄까요? 반면 고수는 이번에도 GPT에게 먼저 현재 내가 기획한 앱의 디자인 테마를 설계해줘. 컬러 테마는 레드 계열로 브랜드 컬러를 설정하고 글라스 모피즘 스타일의 디자인 시스템이었으면 좋겠어. 일단 HTML 파일로 주요 앱 화면 5장을 제작하고 내가 컨펌을 하면 코드 에이전트에게 지시할 디자인 시스템 MD 파일도 함께 추출해줘. 여기서 중요한 건 고수는 이전의 기획 단계에 이어서 연계된 디자인 시스템 설계를 진행하고 HTML 파일을 추가로 요청한다는 것이죠. 그럼 GPT가 만들어준 HTML 디자인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하면 조금 더 보완한 뒤 최종 디자인 MD 파일까지 요청 후 HTML과 MD 파일 모두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그리고 코덱스, 워크스페이스 레퍼런스 폴더 안에 2개의 파일을 넣어주고 코덱스에게 이제 명령합니다. 초보가 AI에게 아무리 예쁘게 멋지게 아름답게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결국은 디자인 시스템 작업을 요청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기준점이 없는 결과물을 주는 반면 보수의 요청은 매우 구체적이고 심지어 HTML 코드를 확인해서 디자인 패턴을 100% 가깝게 적용하기 때문에 디자인 시스템에 의한 일관된 UI 작업을 진행해 주게 됩니다. 페이지와 컴포넌트가 뒤로 갈수록 계속해서 많아지기 때문에 초보의 방식은 결국은 일관되지 않는 결과물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AI 바이브 코딩에서 디자인 UI 설계 단계는 메인 화면들이 디자인된 HTML 파일과 시스템을 설계할 지시문인 MD 파일을 함께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한 번에 많은 작업을 AI에게 시킬 때 초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채팅, 결제, 프로필 등 모든 기능 다 만들어줘. 이렇게 지시하면 AI는 전체를 한 번에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변경 범위가 너무 넓어집니다. 둘째, 오류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셋째, 기능 하나를 고치다가 다른 기능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AI가 임시 코드나 가짜 데이터를 섞어 넣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수정 시간과 토큰 비용이 훨씬 커진다는 거죠. 보수는 작업을 작게 기능별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채팅 앱을 만든다면 이렇게 순서를 나눕니다. 1단계 로그인 UI만 구현해. 2단계 로그인 상태 분기 처리. 3단계 프로필 생성 화면 구현. 4단계 채팅 목록 UI 구현.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마지막에는 QA, 즉 테스트, 체크리스트 검증까지 해줘 라고 지시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도 지시할 수 있죠. 이번 작업에서는 채팅 기능 전체를 만들지 마라. 오직 채팅 목록 UI만 구현한다. 데이터 연결은 하지 말고 임시 목 데이터로 화면 구조만 완성한다. 기존 테마 컬러와 컴포넌트 규칙은 코딩 룰스 MD 파일을 따른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보수는 AI를 빠르게 쓰지만 작업 단위는 작게 쪼갭니다. 이게 느린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하나씩 집을 짓듯 완벽에 가깝게 개발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AI 코딩에서 중요한 건 무조건적인 속도가 아니라 개발자인 내가 통제 가능한 속도입니다. 초보자는 에러가 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 짜증나네. 정말 너 내 말 안 들어? 오류 나잖아. 책임져. 그냥 너가 원인 찾아서 다 고쳐.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AI는 정확한 원인을 모른 채 추측으로 코드를 수정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또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AI가 에러 원인을 잘못 추측하면 정상 작동하던 코드까지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고수는 에러 정보를 구조화해서 줍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제 상황, 휴대폰 번호 입력 후 인증번호 요청까지는 정상 작동됨. 인증번호는 실제로 수신됨. 하지만 인증번호 입력 화면으로 이동하지 않고 로그인 엔트리 화면에 머무름. 내가 기대하는 동작은 인증번호 요청 성공 시 Verify 코드 페이지로 이동해야 됨. 실제 작동은 작동되지 않고 이러한 에러가 나와. 에러 로그는 Firebase Phone Verification Success, Navigation Action Not Triggered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AI에게는 덧붙여 이렇게 지시합니다. 전체 로그인 코드를 다시 작성하지 마라. 인증번호 요청 성공 이후 내비게이션이 실행되지 않는 원인만 찾아라. 수정 전 원인을 먼저 설명하고 최소 변경으로 해결해라 라는 식으로 말이죠. 초보는 고쳐줘라고 말하고 고수는 어디까지 정상이고 어디서부터 문제인지를 에이전트에게 알려줍니다. AI 바이브 코딩은 100% AI에게 신뢰를 주면 안 됩니다. AI도 실수할 수 있고 테스트는 코드 검증으로만 하기 때문에 절대 100%란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AI 개발 또한 수없는 디버깅의 연속입니다. 즉, 테스트의 주체는 개발자인 내가 되고 AI는 나를 도와주는 보조 개발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초보는 AI에게 매번 구구절절 프롬프트 창에 하고 싶은 모든 텍스트를 작성하고 명령합니다. 예를 들어 오류가 발생돼서 수정을 위해 테스트했던 500줄이 넘는 로그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프롬프트 창에 붙여놓곤 하죠. 또한 AI가 조금이라도 내가 지시한 기획과 디자인의 규칙을 벗어날 때마다 붙여놓고 명령하고 또 붙여놓고 명령하고 작은 한계 기능 작업을 위해 수없이 많은 명령어를 프롬프트 창에 입력하곤 합니다. 자, 이때 문제가 발생되죠. 내가 AI에게 지시하는 모든 명령은 토큰으로 소비된다는 거죠. 매번 프롬프트 창에 이렇게 많은 텍스트로 지시할 경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오늘의 토큰은 빨리 소진되고 맙니다. 그럼 오늘의 개발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면 고수는 1차적으로 AI가 일관된 작업 규칙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 앞서 기획과
디자인 시스템처럼 지켜야 할 기준점은 프롬프트에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MD나 HTML, 이미지 등으로 워크스페이스에 저장해두고 AI가 프롬프트 명령이 없더라도 매 작업 시마다 그 규칙을 항상 지킬 수 있도록 지시합니다. 2차적으로 AI가 매번 작업을 진행할 때 일관된 작업을 위해 기억하는 컨텍스트, 즉 문맥, 맥락 관리입니다. 이 컨텍스트는 어느 정도 작업을 진행하면 AI가 내 허락도 없이 생략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한 지시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수는 슬러시 컴팩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컨텍스트를 압축해서 관리하거나 컨텍스트 리프레시 처리로 항상 AI가 연계된 작업을 지킬 수 있도록 컨텍스트 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죠. 만약 컨텍스트가 손상되거나 오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앞서 미리 기획한 기획 문서나 디자인 시스템 등의 파일을 다시 읽고 학습시켜서 다시 작업 기준점을 AI가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디버깅 테스트할 때 AI에게 줄 로그가 많다면 프롬프트에 붙여넣지 말고 메모장에 로그를 담아서 AI가 참조할 수 있게 워크스페이스에 담아서 경로만 알려주면 큰 토큰 소비 없이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초보자는 매번 AI에게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고 고수는 문서와 구조를 만들어 AI가 같은 기준으로 계속 작업하게 한다는 거죠. AI 코딩에서 토큰은 단순한 사용량이 아닙니다. 토큰은 AI에게 주는 작업 집중력입니다. 쓸데없는 맥락을 많이 주면 AI의 집중력이 흐려지고 필요한 정보만 구조적으로 주면 AI의 판단력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고급 AI 바이브 코딩은 토큰을 아끼는 기술이 아니라 토큰을 제대로 쓰는 기술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AI 바이브 코딩을 잘한다는 것은 AI에게 모든 걸 맡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AI가 실수하지 않도록 작업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고 작업 범위를 작게 나누고 결과물을 검토하고 프로젝트 문서를 계속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AI 바이브 코딩입니다. 초보자는 AI에게 늘 이렇게 말하죠. M 만들어줘. 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서를 기준으로 이 범위 안에서 이 규칙을 지키면서 이 기능만 구현해. 그리고 끝나면 수정 내역과 테스트 결과를 보고해. 같은 AI를 써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AI 코딩의 핵심은 AI의 능력이 아니라 AI를 다루는 사람의 지시 구조입니다. 더불어 아예 개발 경험이 없는 초보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개발 기초 개념을 학습하고 AI 개발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AI에게 작업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코드 사용법을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로컬 상태 관리가 뭔지, DB가 뭔지, CRUD가 뭔지, 인증 관리가 뭔지, 개발 개념을 이해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국 실제 서비스 개발의 수준 자체가 다릅니다. 잠시만 여기서 홍보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현재 더백클래스닷컴에서 개발 개념을 노코드로 컴팩트하게 필요한 것만 완벽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전 강의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벌써 300분이 넘는 분들이 가입해서 학습 중에 계십니다. 이번 달 6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진행했던 50% 할인을 종료할 예정이니 할인이 끝나기 전에 필요하신 분들은 더백클래스닷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AI 바이브 코딩에서 자주 쓰는 명령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